오늘은 직장인분들의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숙제이죠. 바로 퇴사에 대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중견기업에서 커리어를 시작해서 2년차 때 업계 1위 기업으로 이직을 했고, 스타트업 임원을 거쳐 현재는 대기업에 근무 중인 10년차 직장인입니다. 중소기업부터 스타트업, 그리고 대기업까지 모두 경험해본 입장에서 지금 다니고 계신 회사가 제가 말하는 조건에 하나라도 부합을 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이직이나 퇴직을 준비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회사의 성장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취급하는 아이템 자체가 사양산업에 속한 회사입니다. 저는 OEM 의류 수출 벤더에서 커리어를 시작했는데요. 당시에도 OEM 비즈니스는 앞으로 전망이 없다라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렸어요. 왜냐면 저희가 하던 서비스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았거든요. 바이어의 물건을 그냥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또 의류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해자라고 하죠.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지금 국내 의류 수출 벤더의 상황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큰 회사들도 직원들을 권고사직하거나 해외로 파견을 보내고 있고, 작은 벤더들은 이미 없어진 벤더들이 굉장히 많아요. 즉 수년간 열심히 경력을 쌓았는데 해당 산업군 자체가 쇠퇴하거나 없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최근 이슈가 되는 로봇 혹은 AI 등으로 대체되어 버릴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때 깨달으면 늦습니다. 반대로 회사 자체는 작지만 아이템 자체가 미래 성장성이 있는 경우, 거기서 직무 경험을 조금 쌓으면 나중에 더 큰 기업으로의 점프업이 충분히 가능해요. 현재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아이템 혹은 BM이라고 하죠.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 아이템이나 서비스가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후에도 경쟁력이 있을지 반드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미래 성장성이 없다면 빠르게 다른 산업군으로의 전환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회사의 고가 시스템이 정량적 평가가 아니라 정성적 평가에 기반을 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발음이 어렵네요. 야근은 사원, 주임, 대리들이 다 하고 정작 진급은 과차장, 부장, 팀장급이 하는 경우 많이 겪으셨죠? 그게 다 성과에 대한 평가 기준과 시스템이 안 잡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은 아래 직원들이 다 하고 역대급 실적을 내는데, 정작 진급은 팀장 혹은 팀장에게 잘 보인, 속된 말로 정치질을 잘한 특정 인원에게 돌아가는 회사라면 빠르게 도망치시는 게 좋습니다. 회사는 결국 사람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인사 시스템의 퀄리티가 결국 그 회사의 퀄리티와 직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력 중심의 평가 시스템이 잘 잡혀 있다면 유능하고 좋은 직원들이 모이는 선순환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회사가 성장하겠죠. 시스템이 없으면 정치가 판을 칩니다. 정치가 판을 치면 물이 썩고 고이는 게 인지상정이죠. 회사의 고가 평가 시스템을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고가가 시스템보다는 한 개인의 평가에 의해 좌우되는 회사라면 매우 높은 확률로 회사의 성장은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회사를 직접 운영하고 계시거나 또는 해보셨거나 평가 시스템을 직접 만들어 보신 분들이라면 정량적 평가, 즉 실력 중심의 고가 평가 시스템을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스타트업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직원들이 하는 업무를 하나하나 정의 내리고 규정 짓고 또 그 경중을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정량적 평가의 KPI를 만드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어렵더라도 인사의 중요성을 아는 회사라면 계속해서 더 나은 인사 시스템을 디벨롭하려는 최소한의 의지는 있어야겠죠. 만약 현재 근무 중이신 회사가 실력 중심의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일치하지 않는다면 빠르게 떠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가족 회사입니다. 저는 친인척들이 회사에 드나들고 낙하산 인사가 감행되고 또 초고속 승진을 하는 회사는 빠르게 손절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물론 가족 같은 분위기로 서로 의지하고 응원하며 좋은 사내 문화를 형성하는 괜찮은 회사들도 있어요. 다만 그런 회사들은 가족 회사의 색깔을 지우지 못한다면 성장에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회사는 비즈니스를 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정의나 의리가 지나치게 작용하기 시작하면 결국 불협화음이 나고 성장의 한계가 찾아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 번째 이유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에요. 제가 두 번째 다녔던 회사에 회장님의 막내 따님이 저랑 같은 연차에 공채로 들어오셨어요. 그분은 제 기억으로 한 2년 만에 과장을 달았고 불과 1년 전에 사수였던 주임, 대리들의 팀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차장, 그리고 2년 뒤에는 본부장이 되었어요. 저는 그때 대리를 단해 만에 하고 있었거든요. 과연 이런 식의 인사를 진행하는 회사에 능력 있는 인재들이 남아있으려 할까요? 물론 만약 그 막내 따님이 정말 특출나게 성과를 냈고 초고속 승진이 그 결과물이다 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다른 일반 직원들은 아무리 성과를 내도 저런 종류의 초고속 승진을 할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제가 막내딸이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두 번째 따님은 훨씬 더 이전에 이미 임원으로 근무를 하고 계셨었습니다. 이처럼 핵심 보직에 친인척들이 줄줄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냥 그 회사는 우리는 확실한 인사 시스템이 없어 라고 광고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런 회사는 비상장사인 경우가 많아요. 비상장사는 눈치 볼 사람이 아무래도 없기 때문에 이런 식의 주먹구구 운영이 판을 칩니다. 최악 중에 최악이니 가능하시다면 최대한 빠르게 다음 스텝을 준비하시길 권해드려요. 자, 지금까지 반드시 이직이나 퇴사를 고려해야 할 회사의 특징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사실 대책 없는 무분별한 퇴사는 반대를 하는 입장이에요. 퇴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담을 요청하면 저는 웬만하면 퇴사보다는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는 편이에요. 다만 현재 다니고 계신 회사가 앞서 얘기한 3가지 조건 중 한 개라도 해당이 된다면 지금부터라도 이직이나 퇴사를 진지하게 고민해보시기를 조심스레 권해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저는 흔히 말하는 조소기업부터 중견, 스타트업, 대기업까지 모두 경험을 해본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보람차고 행복한 커리어 개발을 위해 여러가지 정보와 가이드라인을 다양한 관점에서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현재 회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취업이나 이직 관련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자세히 남겨주세요.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